자, 지수 함수의 활용. 그리고 기하를 하는 친구들은 기하는 요새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오니까 너네 수능 때 기하를 선택해서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네 중학교 때 닮은만 봐도 어지럽잖아. 네. 그지? 그 고1 3월 모의고사에 있는 도형들 있죠.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돼요. 기하는 정말 어렵습니다. 뒤지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할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합통이나 미적분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너네가 학교에서 하는 그 기하 내신을 위해서 그건 상대평가도 아니야. 그냥 절대평가 개념이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굳이 거기에 시간 투자하는 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내신 대비 기간에는 물론 할 거지만 학교 교과서 위주로 나온다고 진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좀 잘 들으시고 원래는 여기 학원 원장님께서 무슨 특강 같은 걸 깔아서 기하를 한번 보게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우선 비용하고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는데 너네한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수원 수투만 존나 열심히 해놓으면 될 것 같아. 방학 때. 알겠지? 네. 자, 우선 지수함수의 활용을 볼 건데 여기 글이 너무 많다, 그지? 제가 글씨가 많으면 좀 속이 메스꺼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지수 방정식 보시면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이 지수 방정식이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선은 지수 방정식은 첫 번째로 밑을 같게 한다가 같게 해서 푼다가 제일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을 같게 해서 푼다. 근데 항상 밑을 같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지수꼴이니까 뭔가 뭐 요런 형태가 되겠지. 지수에 이 x에 관한 식이 들어간 거. 요런 식으로. 그럼 그냥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다고 요런 식으로 풀란 얘기야. 근데 이게 아닌 경우에 대해서 보면 두 번째가 어떤 꼴이냐면 A의 fx는 B의 gx꼴. 이거는 밑이 다르지? 그럼 그냥 로그 붙여서 풀란 얘기야. 이때는 양면에 로그를 붙여서 풀어. 그 다음에 3번. 이제 3번이 살짝 문제를 틀리기가 딱 좋은 형태인데 얘는 지금 어때요? 누가 같아? 지수가 같죠? 그럼 지수가 같을 때는 답이 두 가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너네가 이걸 같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우선 이 좌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누굴 같게 해주면 이게 같게 나오겠어? 밑. 그렇지. 밑을 같게 해주면 등식이 성립하겠지, 그지? 이거나 아니면 너네 지수에다 뭐 집어넣으면 통일된 값이 나와. 0. 지수에 0 집어넣으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 되어서 지수가 0이어도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이면은 그냥 등식이 나와버리지, 그죠?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답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치환해라 이런 얘기니까 치환은 똑같은 애들이 여러 번 나올 경우에 하는 거니까 문제를 봐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방정식에 관한 내용이고 부등식도 비슷해요. 부등식도 밑을 같게 해서 푼다가 제일 1번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기본 연산 문제인데 선생님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연산 문제부터. 자, 1번에 2의 x제곱은 6사다. 자, 우선은 제일 첫 번째 풀이 뭐 이거는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풀어볼게요. 밑을 같게 해서 푼다. 뭐 이미 이거는 답이 보이죠? 얘가 2의 몇 제곱이냐? 6제곱. 그러니까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다면 이렇게 풀는 얘기지. 자, 2번, 3번 뭐 이런 거 그냥
자, 4번 한번 해볼까요? 4번. 자, 2의 x 더하기 2제곱이 32분의 1이다. 역시 밑을 같게 해야 되겠죠? 32를 2의 거듭제곱으로 하면 2의 몇 제곱일까? 2의 마이너스 5제곱 아니에요? 2의 5제곱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이 돼. 32분의 1. 그래서 이거 이제 노치스끼리 갖다 풀면 되고. 뭐 이런 형태는 기본적인 거고. 자, 7번 한번 볼게요. 7번. 자,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요거 한번 갖게 해볼까? 자, 일단 x는 0이 아니고요. 일단은 미치 어때 지금? 미치 같은데 지수가 다르지? 야, 그러면 일단 이게 좌우가 같으려면 지수를 같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지수를 같게 해주려면 x가 얼마야? 지수를 같게 해주려면 x 값이 2인 걸 볼 수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은 x에다 뭘 집어넣는 걸까? 1. 밑을 1로 해버리면 지수가 뭐든 상관없이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자, 아까 전에 지수가 같게 되어 있었다고 했을 때는 지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라고 썼어요, 선생님이? 지수가 같을 때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이 같거나 지수가 0이면 된다고 했지? 얘는 근데 이 밑에 벌써 이게 x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 좀 잘 눈여겨 봐놓으세요. 답을 2개를 써야 되니까. 자, 8번도 한번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 자, 2의 x 더하기 1제곱이 3의 x제곱과 같다라고 돼 있어. 이거는 밑을 같게 해야 되는데 밑이 어때? 다르지? 아까 밑이 다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렇지. 밑을 같게 하고 싶은데 다르니까 로그를 붙일 거야. 상용 로그를 붙인 거야. 여기 한번 붙여보자. 붙였지? 자, 그러면 이 x 더하기 1이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x 더하기 1의 로그 2가 x의 로그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보면 몇 차 방정식 같아? x에 관한 방정식을 푸는 거죠? x 몇 차예요 지금? 1차. 1차 방정식이니까 x 한쪽에 놓고 x 안 들어간 거 놓고 그냥 1차 방정식 풀듯이 풀면 돼. 그러면 전개를 해서 x 들어간 것끼리 한쪽에 놓아야 되겠지? 그러면 요게 이제 x 로그 2니까 x 로그 2를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한번 이항을 시켜볼게요. x 로그 2만. 그러면 우변이 x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겠죠. 여기 이해가 되니? 네. 그 다음에 좌변에 이제 x가 안 들어간 상수항은 로그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x는 그냥 x의 개수로 나눠준 값이 되겠지. 뭐 여기서 연산이 더 들어가서 얘를 로그 2분의 3 이렇게 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x는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에 로그 2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9번도 그런 형태로 푸는 거고요. 10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10번은 어떻게 푸는 거냐? 자, x-1제곱에 x-1에 x-2제곱은 4의 x-2제곱. 얘가 어떤 형태야? 그치, 3번 형태지. 지수가 어때? 같죠? 요 지수랑 요 지수랑 같지? 그럼 답이 몇 개로 나온다? 2개. 하나는 뭐를 갖게 해준다? 밑을 갖게 해주면 돼요. 밑이 같으려면 x가 얼마면 되지? 그렇지. x가 5. 요거 말고 또 이게 같은 값이 나오려면 지수가 얼마면 된다? 그래서 x는 2. 요렇게 두 가지 꼭 답을 적어줘. 잘 되나? 뭐 이런 형태로 연습
치환하는 것도 하나만 해볼게요. 거기 11번부터 13번까지는 너네한테 길잡이를 해주는 문제니까 이름을 해보고 14번을 선생님이 한번 펴볼게. 14번 15번 하자. 4의 x제곱 뭐 이런 거 근데 할 줄 알지? 너네 나왔는데 뭐 지수로 그냥 요거는 이제 2의 2x제곱이고 요렇게 방정식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식이 2의 x제곱이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식이. 그래서 2의 x제곱을 잠깐 t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2x제곱은 여기를 뭐 하면 돼요? 양변을. 그렇지. 얘를 제곱하면은 요게 이제 요거랑 똑같이 나오지. 그럼 나는 t로 바꿀 거니까 제가 t제곱.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2t가 되고. 이렇게 되면 t의 값이 얼마 또는 얼마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 일단 답까지 한번 내볼게요. t가 2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이 4 또는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건데 너네 이거 x 얼마냐? 얼마예요? 대답을 안 하고 x 2죠? 요쪽에서는요? 마이너스 안 나와요. 안 되네요. 자, 우리가 지수함수 배웠었는데 지수함수는 이렇게 있으면 xy축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이거나 그지? 아니면 그거의 y축 대칭인 이런 형태의 감소함수 형태를 띄게 되겠지. 여기 0,1이고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얘가 y는 이게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면 내가 지금 보는 거는 요 2의 x제곱의 값이잖아, 그지? 2의 x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냐 없냐지?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함수 값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다 어떤 x에다 뭔가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줬을 때 그 값이 무조건 0보다 크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 음수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를 치환할 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t도 0보다 크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이제 이런 걸 안 따져도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 보면 일단 연산 문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지수로부터 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자, 16번 한번 볼게요. 16번. 자, 이러면 x1, 3의 x1제곱하고 3의 x2제곱의 크기가 이러해요. 그러면 x1, x2의 크기는 어떨까요? 입이 어느 쪽으로 벌어져 가질까? 그지? 요 값이 전체적으로 우리는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내가 여기에다가 큰 걸 넣을수록 큰 값이 계산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게 더 큰 값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더 큰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다. 지수가 들어간 이제 부등식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밑이 1보다 크냐 아니냐로 따질 수가 있는데 밑이 1보다 크면 그냥 지수의 방향성이 기존 문제에 있는 방향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밑이 0과 1 사이이면 이 방향을 바꿔준다라고만 기억하면 굳이 이게 뭐 증가 함수냐 뭐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풀 때.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자 5분의 1의 x1제곱 5분의 1의 x2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이거는 밑이 어때요? 0과 1 사이죠? 지수 부등식을 풀 때 밑을 잘 봐야 돼. 얘는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것만 유의해서 풀면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0번 한번 풀어볼까요? 벌써 했나? 했으면 딴 거 하고 있어. 지수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일단 밑을 같게 해서 푼다가 제일 첫 번째 풀이고, 안 될 때는 방정식의 풀이랑 유사하게 풀면 돼요. 밑이 같지 않을 경우에는 로그를 붙여서 풀면 되고, 공통인 게 나오면 치환해서 풀면 돼요. 이거 내가 푼다 그냥. 자, 이거 어떻게 풀까? 3분의 1이랑 2분의 3이 있네, 그지? 얘네 둘이 어때? 무슨 관계야? 역수지. 그럼 우리가 역수를 표현을 할 때 지수를 얘를 그냥 어떤 애를 A라고 하면 얘의 역수는 뭐라고 표시해?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하면 둘이 역수 관계인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이 역수 관계니까 얘는 그냥 3분의 2라고 놨으면 얘는 뭐라고 쓰면 돼? 3분의 2x. 그렇지. 3분의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이해돼요? 안 돼요? 되냐? 그럼 이러고 풀면 돼. 이런 밑이 똑같잖아, 근데? 그 다음에 풀 줄 알겠지? 밑이 0과 1 사이니까 얘는 이 지수를 부등식을 반대로 해서 풀어야 된다. 그것만 주의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니네가 계산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자, 거기 유형 문제 선택하고 빨리빨리 풀어보자. 자, 1번 유형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6제곱이 4의 x 마이너스 1제곱과 같다. 그럼 밑을 같게 해야 되니까 얘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2x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여기서 이제 지수끼리 갖다가 놓으면 답이 나오겠죠? 요거랑 요거랑 그러면은 x는 3분의 8이니까 답은 4지? 4번 그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요. 아까 지수가 같은 이유는 거고 밑에 x가 들어가 있는 거 조심하시고. 자, 2번 유형 바로 풀겠습니다. 자, 2의 2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8은 2.
자 그러면 얘는 2x제곱을 t라고 놓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 풀면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2x제곱은 t라고 하면 당연히 t는 0보다 큰 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내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8은 0이니까 t의 값은 1 또는 8이 되는 거고, 그러면 t를 구하는 게 아니고 x를 구해야 되니까 t를 2의 x제곱으로 돌려놓으면 2의 x제곱은 1 또는 2의 x제곱은 8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몇 또는 몇이야? 0 또는 3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인가요? 아닌가요? 네. 자, 3번 문제 풀게요. 그냥 쭉쭉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x 빼기 y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4의 x제곱 빼기 2의 y제곱은 48이다. 자, 이거는 어떻게 풀까? 연립방정식이네. 연립방정식 무조건 뭘로 풀어? 대입해서 풀어야지? 대입을 하려면 이게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니까 얘를 y는 이렇게 정리하면 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y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집어넣으면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1제곱 48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8은 0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 식은 이제 2의 2x제곱이고, 여기에서 요 2의 x 더하기 1제곱은 요렇게도 쓸 수 있죠.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 요거 연산한 게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48은 0.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 뭐 그냥 헷갈리면 t로 놓으면 되거든요. t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은 0이니까 t가 얼마냐? t가 8인가? 그지? 아니야? 맞지? t가 8이니까 x는 얼마야? x는 3이죠? x가 3 나왔으니까 y는 자동으로 나오겠죠? 여기 분계식 있으니까요. y는 4. 대충 이렇게 풀는 얘기야. 풀 줄 알지? 자, 그 다음에 46번 4번 유형 문제 볼게요. 4번. 자, 4번 문제 그냥 바로 t로 바꿔서 풀게.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8은 0.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얘가 이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건 살짝 어렵다. 자, 문제를 다시 써놓고 풀게요, 그러면. 자, 4의 x제곱은 2의 2x제곱이고, 마이너스 7 곱하기 2의 x제곱이고,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요. 두 분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나는 요거를 이제 2의 x제곱을, 이거 잘 봐야 돼, 헷갈려. 얘를 t라고 해서 이제 방정식을 풀 건데, 얘를 t라고 하면 이 식이 t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8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게 이제 근해 공식을 쓰면 t가 뭐가 나오겠지, 그지? 맞죠? 근데 그걸 굳이 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나온 해를 하나는 값이 t1이고 하나는 t2였다고 쳐보자. 근해 공식을 쓰면 뭐 뿔마 뭐가 나올 건데, 그지? 그걸 하나를 t1 하나 t2, 이거 그러니까 값을 구한 거예요, 선생님. 값 또는 이게 요 2차 방정식이 해를 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너네가 치환할 때 그 방정식을 최종적으로 그 구해놓은 t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때 x를 구해야 이제 x가 해인 거잖아, 그지? 그럼 너네가 풀어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2의 x제곱을 t1과 같다고 놓고 그렇게 하나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의 x제곱을 t2와 같다고 놓고 또 하나를 풀어야 이제 x가 나오는 건데, x를 실제로 구해놨을 때 여기서 x 값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그 알파 베타가 x인 거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참이 됐었던 거겠지, 알파랑 베타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2의 알파 제곱이 t1, 그 다음에 2의 베타 제곱이 t2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는 해가 이 치환된 거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려면 얘네 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좌변끼리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 돼요. 그래서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t1, t2다 이렇게 되겠지? t1, t2는 얼마지? 8. 이렇게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다. 됐지? 그러면 니네가 그러니까 인수분해 만들 때는 푸는 방법이 좀 달라진 거야. 인수분해가 만들 때, 즉 여기서 해가 깔끔하게 안 나올 때는 t를 그냥 t1, t2라고 놓고 여러분들은 진짜로 구해야 되는 해를 그냥 여기 이 치환하는 이 모양에다가 진짜로 나와야 돼. 내가 구해야 될 x를 여기다가 이제 알파라고 베타라고 놓고 그리고 t1, t2라고 놓고 그냥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4번이 조금 어렵지. 자, 그 다음 유형이 5번 보자. 자, 이러니까 이거 x는 어떻게 되냐? 이거 너네가 이거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방향 그대로서 풀면 되지? x는 마삼 2삼? 자, 2번. 자, 그 다음 6번 3의 x제곱 빼기 9에 3의 x제곱 빼기 81. 여기에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라. 이거 3의 x제곱을 그냥 a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t라고 해볼게요. 3의 x제곱을 t라고 하면 이 부등식이 t-9에 t-81인 거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이 2차 부등식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해가 9부터 81까지다가 나오는 거고 t를 대신해서 나는 3의 x제곱으로 돌려놔야 문제가 풀리는 거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밑을 다 3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3의 4제곱이라서 밑이 전부 다 3으로 통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밑을 다 뗀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2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풀면 돼요. 자, 6번도 했고,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이제 앞에서 한 거에 그 연립부등식이니까 너네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8번, 9번하고 잠깐만 쉴게요. 자, 8번. 자, 3의 2x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8은 0. 얘의 한 근이 로그 3의 2다. k를 구해봐. 이거 그냥 넣어버릴게요. 자, 우선은 3의 x제곱에다가 한번 집어넣으면 3의 로그
3에 2를 집어넣으니까 뭐 얼마죠? 2죠, 2. 이 자리 바꾸기 되는 거 기억나요? 2야? 그럼 3의 x제곱이 2니까 3의 2x제곱은 얼마겠냐? 4겠지, 4? 그래서 얘는 4로 바뀌고 얘는 2로 바뀌니까 4-2k 더하기 18은 0이다 해서 k가 얼마죠? 11이나요? 네. 자, 마지막 자, 67번 매 시간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 어떤 단세포가 있는 동물인데 생물이 있는데 2배로 늘어나는 K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거 저번에 선생님이 식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줬었어요. 어떤 A, 요게 이제 초기 값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시간마다 2배씩 늘어난다. 시간마다 2배가 늘어난다고 하면 요 밑이 2가 되는 거야. 3배라고 하면 여기 밑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몇 시간이 걸려야 2배가 늘어나냐? 그러면 K 시간이 걸려야 2배가 된다. 그때 그 K 시간마다 2배. K를 분모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두 시간마다 3배씩 늘어나는 어떤 박테리아가 있다고 쳐봐. 처음에 한 마리가 있었어. 한 마리가. 그럼 한 마리가 2시간 후에는 몇 마리가 되겠어? 3배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2시간 후면 몇? 3마리. 이게 또 2시간 후면 몇 마리? 9마리. 또 2시간 후면 이 총 이제 이게 다시 초기 값이 되어서 이제 또 3배가 또 늘어날 거 아니야, 그지? 27마리. 그럼 여기 눈앞에 27마리가 있어. 걔가 3시간에 2시간이 흘러면 또 3배가 또 늘어나겠지. 여기는 시간이 2시간씩 흘러가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려면 처음이 1이었고 얘가 지금 보면 계속 3의 거듭제곱 형태로 늘어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형태를 떼야 돼. 3의 거듭제곱 형태를 식 자체가. 근데 이 지수 단위가 언제 하나씩 올라가게 돼야 되냐면 2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지수 단위가 올라가야 돼서 분모에다가 2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2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지수가 1이 되면서 너네는 초기 값에다가 3을 곱하는 그런 형태의 식이 계산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t가 2면 2시간을 흘려보내면 4시간이 되면은 2시간이 2번 흘러간 거죠. 그지?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가 4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계산이 2가 되어서 3의 제곱이 곱해지는 그런 형태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전체적으로 문자를 나타내면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 그러면 걔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단세포 생물 한 마리가 4시간 후에 8마리가 된다고 할 때 한 마리는 12시간. 결국 그 앞에 두 줄은 문제 푸는데 전혀 쓰잘데기 없는 부연 설명인 거예요. 그냥 그걸 이렇게 식으로 쓴 거니까. 자, 한 마리가 4시간 후에 8마리가 된대요. 그럼 한 마리는 12시간 후 몇 마리? 아니면 뭐 완전히 쓰잘데기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다. 얘는 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일단 초기값이 1이지. 초기값이 1이고
4시간이 흘러갔을 때,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잠깐만요. 4시간 후에 8마리가 된다. 그냥 여기에다 그냥 집어넣을게요. 이 식에다가. 얘는 4시간 일정한 비율로. 잠깐만, 이거 살짝 NG인데? 자, 한 마리가 4시간 후에 8마리가 된다. 그러면 일단 여기가 뭔지 알아야 몰라요? 문제에서 왜 2지? 아니 잠깐만, 나 이거 왜 이렇게 글이 안 읽히냐? 잠시만요. 이걸 갖고 문제를 풀란 얘기겠지, 그지? 얘를 갖고 그냥 풀어버릴게요. 얘가 한 마리가 4시간 후에 8마리가 된다. 처음에 초기값이 1이었으니까 4시간 후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고 문제 풀게요. 이게 이제 4시간 후에 박테리아 수인데 이게 8마리가 된다는 얘기지, 계산하면. 그지? 그랬을 때 한 마리는 12시간 후에 몇 마리 되냐, 그냥 이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12시간 후면은 너네가 시간에다가 이제 11 넣으면 되는 거고, 그지? 그게 몇 마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냥 지수 법칙을 써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 몇 제곱 하면 되니? 얘를 이게 몇 제곱? 이걸 구하라는 거죠. 세제곱. 여기 지수 계산하면 이거랑 똑같잖아요. 얼마나 이거 그럼? 6제곱이니까 64마리. 64마리 되겠죠? 아닌가? 그리고 이게 6제곱. 여기 이제 8이 2의 세제곱으로 바뀌고 걔를 세제곱으로. 9제곱이구나. 512마리.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